한 주간의 사건들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연예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죠. 자, 이상화, 강남 커플이 어제 화촉을 올렸다고 그래요. 예, 강남시 이상화 씨가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 이제 결혼식에 앞서서 강남시가 각오도 밝혔습니다. 금메달처럼 열심히 살아가겠다. 네, 앞으로 상화한테 잘해주고 상화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고 싶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인생의 금메달을 따겠다. 그러니까요. 멋진 말이네요. 김지혜 변호사님, 그 주례는 누가 보셨어요? 네, 주례는 가수 태진아 씨가 봤고요. 네, 워낙 강남 씨랑 태진아 씨의 친분이 두터운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진행을 맡았다고 합니다. 축가로는 가수 김필 씨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태진아 씨랑 강남 씨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그 사이 우리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태진아 씨가 만약에 강남 씨가 결혼하게 되면 뭐 3,000평 땅을 주겠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온 적이 네. 있었죠. 물론 강남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주려면 전 진작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정말 그 약속이 진실인지 또 그대로 네. 이행될지 대중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태진아 씨가 3,000평을 선물로 주겠다고 한 말이 사실인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아빠. 예, 맨날 붙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유산까지 나중에는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결혼하면 내가 유산을 좀 준다 그랬어요. 결혼식 할 때. 아, 결혼식 할 때? 네, 결혼식 할 때. 아니 근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제가 결혼을 하면 땅을 주시겠다. 내가 시골에 땅이 조금 있어요. 네네. 저희 고향에. 결혼하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져가지 못. 아니 이게 그 어저께 강남이가 방송에서 제가 3,000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더라고요. 네. 난 평수 얘기는 안 했거든요. 땅을 좀 주겠다. 네가 예를 들어서 이상화 선수하고 결혼을 결혼하면, 하면 내가 뭐 축의금 주는 것 같이 내 땅을 좀 주겠다.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라 그 편수로. 그러면 3,000평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이트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3,000평을 주고 스케이트장을 안 만들면 그냥 조금 띄어서 주고. 자, 이게 뭐 스케이트장을 만들면 이제 3,000평이고 안 주면 뭐 조금 준다. 뭐 이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스케이트장 만드는데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글쎄요, 드는데요. 진술이 저걸로 서로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뭐 대질신문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또 뭐 물론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 하면 이제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네. 사실은 뭐 그게 이제 태진아 씨 고향이다 보니까 사실 짓는데 더 많은 돈이 들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강남시도 보니까 처음에는 뭐 저는 이 용산에 뭐 그냥 흐름한 집에 살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꽤 또 호텔에 프랜차이즈 호텔도 갖고 계시고 예.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 경영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예. 본인이 이제 연애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이모 집안도 굉장히 좀 우리 뭐 구두 지금 만드는 업체 거기 또 사장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집안이 아주 그 재력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말 이상화 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고의 금메달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강남 씨도 그렇고 사실 이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처음에 그 연애 프로에 나올 때 그 맞아요. 강아지가 처음에 이제 딴 사람한테는 계속 짖다가 강남 씨한테만 가서 그 상당히 이상화 씨한테 가서 그러니까요. 안 짖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두 사람 사이가 수상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예. 어쨌든 참 최고의 어떤 그 스포츠스타와 또 최고의 어떤 연예인이 결혼해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이 스타들의 결혼식 하면 사실 이 빠뜨려놓을 수 없는 게 이 하객들 정말 초호화 군단이 하객들인데요. 예. 어제는 누가 단연코 눈에 띄었나요? 일단 이제 김연아 씨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김연아 씨가 이제 자주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제 하객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객 패션 여기에 관심을 맞아요. 가지는데 김연아 씨가 이제 검은 치마 정장 위아래 검은색 그 치마 정장을 입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객 룩의 정석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부 연예인들이 하객으로 참석을 하면서 행사 본인보다 더 튀는 의상을 입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김연아 씨는 거기 참석을 하면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상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예.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강남 씨와 이제 이상화 씨의 연애설이 나온 이유 중 하나로 이제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 얘가 간부기. 안녕. 간부기. 너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아니야. 그 전에 봤는데. 아직 봤나 보다. 아니 안 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너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아는데 여자친구 맞는데. 아, 네, 역시 정말 동물들은 거짓말을 못하고 정말 뭐 딱 걸렸네요. 딱 그러니까요. 걸렸어요. 김재 변호사님,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맺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어쨌든 그 같이 방송 출연할 때 그때 이제 밝혀지게 됐지만 예. 이 연애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정말 강남 씨가 이상화 씨를 향해서 굉장히 좀 극진한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귀화까지 했어요. 원래 일본 그러니까요. 국적이잖아요, 강남 씨가. 예. 네, 그런데 이제 이상화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귀화까지 했는데 뭐 결혼하기 위해서 굳이 귀화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기는 하지만 이상화 씨의 어떤 그 국가 대표로서의 그 위치 이런 예. 것들을 한번 염려해 보면은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상화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정말 국가 대표로서 내가 넘보지 못할 사람이었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말 그 극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속속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이게 또 결혼에 또 꼴이는 한 커플이 있어요. 김민준, 권다미 씨인데 이 권다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빅뱅의 G드래곤의 뭐 누나 예. 얼굴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인 G드래곤 씨의 누나이기 때문에 유명한 건데 그 G드래곤 씨 본명이 권지용 그렇죠. 씨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지용 씨의 누나인 권다미 씨가 탤런트 김민준 씨하고 이번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 예. 권다미 씨도 이제 패션 무슨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편집샵 같은 거를 냈는데 거기가 뭐 국내외 패셔니스타의 집결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매체가 권다미 씨를 세계 뭐 비즈니스 그 패션계에 뭐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사 500인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정도로 예.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인데 예.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에 골인을 했죠. 네. 뭐 누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지드래곤 씨도 맞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또 궁금해요. 정말 뭐 세계적인 패셔니스타잖아요. 그래서 지드래곤 씨가 이제 심지어 결혼식에서도 되게 패셔니스타더라 막 이런 이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권다미 씨도 뭐 지드래곤 씨의 어떤 누나로서의 어떤 알려진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예비 신랑 아니죠. 이제 진짜 신랑의 이제 그런 표현에 따르면 워낙 어른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성격이고 친근하고 막 싹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로 정말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확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죠. 이제 코리안 몬스터라고 불리는 이제 류현진 씨의 네.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뭐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차진 디비전 리그에서 지금 이제 LA 다저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역전패를 당하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로 이제 해서 시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이번 정말 그 시즌을 정말 잘 던졌거든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던졌는데 아무래도 실망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실망감과 더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배지연 아나운서하고 이제 2세를 지금 사실은 임신을 해서 예. 이제 곧 이제 아버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몬스터의 자녀는 누굴까 이 관심이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경기 자체는 상당히 아쉬웠지만 예. 본인이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경사가 생겼다. 그렇죠. 예. 특히 네. 이번에 저도 이제 그 주목을 된 게 특히 이제 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부상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 부상에서 회복해 성공하기라는 게 정말 그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아내 배지연 씨나 또 아버지 어머님이 직접 이제 LA에 와서 많은 또 뒷바라지를 해줬고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선수의 관리를 잘했거든요. 예. 거기에는 아마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 아마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제 못 올라갔지만 예. 결국 그런 그 어떤 슬픔은 이번에 이 자녀 임신 소식으로서 예.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배지연 그러니까요. 씨의 내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류현진 선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정민철 해설위원이 이제 다리를 놔줬는데 그러니까 정민철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투수였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정민철 위원의 후배 선수인 셈인데 그래서 정민철 해설위원이 또 방송 생활을 하면서 배지연 아나운서를 알게 된 것이고 예. 근데 이분이 보기에 배지연 아나운서가 정말 성격이 좋다라고 네. 해서 유현진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만남의 자리는 좀 고급스러운 찻집이나 레스토랑이나 보통 이런 데로 할 것 같은데 예. 특이하게 고깃집에서 또 첫 만남의 자리를 가져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 유현진 선수가 어깨 부상당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인데 예. 2년 동안을 사귀면서 재활 기간을 함께 했던 거예요. 배 아나운서가.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이 재활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2년 만에 작년 초에 결혼에 골인을 했던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FA로 이제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기대하는 그런 네. 것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뭐 다른 구단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상. 그렇죠. 유현진 선수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구단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예. 유현진 선수가 올해 지금 미국에서 전체 자책점 1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내셔널리그 아메리카 포함해서 통합해서 전체 1위를 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최고의 투수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유현진 선수가 몇 년간 몇백억 대 계약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걸 예. 궁금해하는 건데 최소한 1년에 200억부터 시작이다. 1년 200억부터 뭐 300억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총액 규모 1000억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이걸 궁금해하는 건데 어느 소식이 나와도 놀랍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적을 이번에 유현진 선수가 냈죠. 지금까지 한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 계약을 했던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과거에 이제 뭐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큰 연봉 계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유현진 선수가 성적만으로만 보면 최고 계약 총액 계약을 깰 수도 있지만 근데 유현진 선수는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20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총액 기준으로 박찬호 선수 기록을 깨지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예. 유현진 선수가 그 동양인 최고의 연봉 기록은 이번에 깰 수 있지 않을까. 이거 200억부터 시작해서 예. 한 300억 가까이 간다면 예. 거의 최고 기록을 세울 것 같은데 뭐 어떤 기록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국보급 스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이요. 해외 가수로는 최초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대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보실까요? 방탄소년단이 뭐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긴 하지만 저 사우디에서 공연한 게 굉장히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 스타디움급 공연을 한 최초의 해외 가수가 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예. 지금까지는 해외 가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렇게 저런 대규모 공연을 예. 하지 못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혁 개방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흥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해외 가수한테 문호를 연 건데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문화 예술 분야 개혁 개방의 첫 타자로 방탄소년단이 선택이 된 거죠. 예.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위상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연을 위해서 이제 이슬람 규정까지 바꿨다고 그래요? 네, 방탄소년단 역시 마찬가지고요. 좀 현지 문화를 고려해가지고 좀 복근을 드러내는 그런 안무 동작 같은 것들을 약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네. 사우디 정부도요. 이 공연단에 앞서서 이슬람 규정을 약간 완화시켰는데 원래 외국인 여성이 들어갈 때도 전부 다 이 전통 복장인 그렇죠. 아바야 착용했잖아요. 예. 근데 네. 이제 그것을 외국인 여성에 한해서는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원래 외국인 남녀 커플이 그 지역의 숙소에 머물 때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 네. 그런 증명서 없이도 이렇게 호텔 투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등 또 관광 비자도 요즘에 최근에 허용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죠. 예. 사우디 입장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